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은 아침부터 덥네요. 출근길에 걸어오는데 정말 땀이 비 오듯 쏟습니다. 어제 쌓였던 열기가 밤새 다 식지 못해서 지금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어느 지역의 기온이 27도까지 올라갔고요. 또 덥고 습한 공기, 햇볕까지 더해지면서 낮 동안 기온이 3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에 폭염특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인데요. 이 더위 당분간 계속되겠네요. 또 낮에는 전국 내륙 지역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며칠씩 우산 챙기셔야 되겠고요. 당분간 덥고 습한 날씨는 계속되겠네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시가 최근에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연구 용역 공청회를 개최했었는데요. 그 조사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여름철을 맞아서 이제 에어컨 사용 다들 하시겠습니다만은 좀 올해 같은 경우는 에어컨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점검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에어컨 장기간 사용에 따른 좀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시의 제9회 옥수수 원주 쌀 토토미 축제가 올해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7월 15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18개 시군을 5개의 권역으로 묶어서 강원형 메가시티 계획에 착수합니다. 도는 어제 강원형 특별광역권 기본구상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강원도 차원의 광역권 협력 전략의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11월 중순에 확정되어서 용역 기간 중간 보고회와 대토론회, 18개 시군의 실무 협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원주 화훼특화 관광단지 추송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관광단지 지구 지정 취소에 이어서 관광단지 필수 시설이었던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단 측은 문막 반개산업단지에 지정되었던 해당 발전소 부지를 일반 제조업으로 용도 전환하기 위한 실시 계획 변경안을 오는 9월에 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격 수업으로 급식을 받지 못한 강원도 내 학생들에게 5만 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어제 급식 미제공에 따른 지원 방안으로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펼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농산물 꾸러미는 도내 농수축산물 가공품 등으로 구성되며 다음 달까지 학생 가정으로 배송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시가 최근에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연구 용역 공청회를 개최했었는데요. 자, 이 장애인 차별 또 인권 실태 조사 결과와 또 이에 대한 개선책 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함께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 책임을 맡았던 상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박명수 교수 연결하도록 하죠.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달이었나요? 장애인 차별 금지 연구 네. 용역 공청회를 진행했었는데 먼저 이번 공청회 좀 어떤 자리였는지 좀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장애 문제의 핵심은 차별에서 우리가 출발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차별 금지라든가 인권 보장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에 장애인 차별 금지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우리 장차법이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하는데 그 법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장애인들 차별을 위한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지역같이 이렇게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장차법에서 구조하고 있는 많은 권리들이 보장되기가 이제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작년이죠. 2020년 1월에 원주시에서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됐고요. 그런 조례에 근거해서 원주 지역의 장애인들의 인권이나 차별 실태를 이제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향후의 어떤 계획들을 수립하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청회는
그런 이제 그 연구를 통해서 원주시의 그 장애인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과 관련한 연구의 결과들을 우리 원주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드리고 또 그런 결과들과 관련해서 또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조사는 그렇다면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또 모두 몇 명을 대상으로 이제 실시되었었습니까? 네, 저희 이 조사는 저희가 그 대가장애인과 시설장애인을 좀 구분해서 진행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장애인들의 그 대가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욕구라든가 또 차별의 경험이 다르고 시설의 장애인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대가장애인 267명 그리고 시설장애인 87명에서 총 354명 정도를 우리가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2021년, 그러니까 지난 5월부터에 이제 진행을 했었고, 직접 저희 연구진들이 찾아가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제가 장애인 또 시설 장애인 다 합쳐서 한 400명 가까운 분들을 대상으로 네, 354명. 예, 네, 네. 350여 명을 대상으로 이제 네. 조사를 실시했었는데 일단은 이번 조사 결과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제가 이제 크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양한 저희가 이제 조사한 내용들은 이 장차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장애 인권의 기본 영역들, 뭐 생존권, 노동권, 교육권, 뭐 건강권 등 다양한 영역들을 저희가 이제 다양하게 살펴봤고요. 공통적으로 저희가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차별 중에는 직접적 차별이 있고 간접적 차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직접적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이제 그 명확하게 우리가 그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좀 우리가 그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또 무엇이 차별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간접적 차별의 경우에는 우리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단지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차별의 결과를 갖고 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런 간접적 차별 같은 경우 외국의 많은 선진국들도 간접적 차별을 이제 금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연구 결과에서도 보면 저희가 직접적 차별도 많이 경험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간접적 차별에 대한 경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원주시가 이런 간접적 차별을 좀 예방하기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네. 또 조사 결과 중에서도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주거차별의 경험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원주시의 경우에는. 네. 그래서 장애인들의 입주를 반대하거나 이사를 강요한다든가 건물주로부터 전월세 거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원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요. 그 외에도 뭐 교육이라든가 뭐 고용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장애인들이 그 인권에서 보장되고 있는 많은 영역들에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좀 주거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조사 결과를 저도 이제 요약본을 봤거든요. 네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응답자의 90% 이상이 이사할 때 이 지역 네네. 주민으로부터 입주 반대를 경험했거나 이사를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사를 할 때 우리 집 근처로 오지 말라라고 반대 의견을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 저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데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건가요? 그것도 굉장히 많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가는 뉴스 같은 데서도 장애인들의 장애인 이제 그룹홈이라든가 시설이 들어올 경우에 지역에서 반대하는 것들도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뭐 큰 그런 이슈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개별 장애인들이 이사를 하거나 뭐 또 지역으로 갔을 때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 월세라든가 전월세 같은 거를 이제 계약을 할 때 건물주가 장애인인 걸 알고 그것을 이제 계약을 거부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장애인들의 그 어떤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런 차별의 실태들을 우리 사회가 너무 그동안 외면하고 그것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이 결과를 통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죠. 예. 예. 또 주거와 함께 또 중요한 것이 바로 또 생계 유지 아니겠습니까? 네, 생계 유지를 그렇죠. 위해서는 또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채용 과정에서 또 불리한 근로 계약을 요구받은 경험도 뭐 80%에 달했고요. 이 네.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그 고용이라고 하는 장애인들에게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생계 유지라는 측면,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 통합이라든가 사회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장애인 고용이 갖고 있는 그 의미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장애인 고용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고용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고용이 된 이후에 그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지원들을 하는 것이 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원들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채용은 우리가 뭐 의무고용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나마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채용된 이후에 업무에 대한 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굉장히 이제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간접적 차별과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장애인들은 사실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애인들이 채용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세밀한 그런 방안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알겠습니다. 또 이런 또 사전 준비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교육도 제대로 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장애인들의 교육권 차별 문제도 좀 심각한 것으로 좀 조사가 되었군요. 이걸 좀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될지 좀 이런 부분 대안도 제시를 하셨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결과 부분에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원주시에서 해야 될 굉장히 다양한 이제 제안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안들이 사실은 뭐 특별한 제안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 법에 다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이미 다 규정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안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있는 것을 이제 그대로 우리가 지켜나가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육과 관련해서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연구팀에서도 제시를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개별화 교육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IEP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요새 통합 교육이 많아지면서 장애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서 수업을 듣게 되는데 그 학생들이 단순한 물리적인 통합은 교육적인 효과라든가 그 사회 통합의 의미가 굉장히 오히려 역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애 그 유형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 지원팀을 구성해서 매 학기마다 이 IP를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교육을 지원하도록 이미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있는지조차도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교육이 굉장히 이제 어렵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좀 법에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우리가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작년이었죠. 원주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이런 가운데 또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을 위한 5개년 계획을 현재 수립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이제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주시의 그 장애인 차별이나 인권 침해 실태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이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그런 연구의 방안들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단계적으로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부터 이렇게 저희가 이제 좀 나누었고요. 예를 들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를 한두 개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대형 마트 같은데 전동 쇼핑카트를 배치하는 것, 이건 사실 외국 같은데 거의 되어 있고요. 그 주말에 가족들과 쇼핑을 하고 뭐 이런 것들 자체도 장애인들에게는 굉장히 일상적인 삶인데 넓은 그 쇼핑몰을 걸어 다닐 수 없어서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일상적인 것에서 그런 좀 장애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 또 우리 연구 결과에서 보니까 그 원주 둘레길에 휠체어가 좀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것부터 해서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이 연구 결과 부분에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5개년 계획은 어떻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원주시에서 이런 것을 진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한 기초 자료가 바로 이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 기초 자료가 나왔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또 시의회 또 시 차원에서 좀 논의가 이루어지겠군요. 그렇죠.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예산을 동반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시의회의 이제 이런 어떤 예산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시의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행정적인 또는 그런 정책적인 의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원주시 지역 주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또 요구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함께 가야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정리하겠고요. 조만간에 또 시의회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연구 자료를 토대로 또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저희가 이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박명수 교수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금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이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에어컨 가동은 이제 다들 하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에어컨이 든지 각 가정에서 정말 생활 필수품이 되었죠. 자, 그런데 이 에어컨 사용 우리가 또 무심코 지나치는 부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좀 주의할 점들이 상당하다고 하는데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죠. 김한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무더운 여름의 에어컨은 이제 정말 이 삶의 질을 또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또 필수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어컨과 또 관련된 질병도 늘고 있다고요? 네, 어느새 덥다라는 말이 당연한 무더운 여름 날씨가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 마스크까지 착용하게 되면서 불쾌지수는 이미 한계치에 도달한 것 같은데요. 이런 날씨에 에어컨은 정말 필수 아이템이 아닌 이젠 생존 아이템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1993년에는 6%밖에 되지 않던 에어컨 보급률은 이미 2018년에 90%가 넘었다고 합니다. 사용시간 또한 3시간에서 6시간 동안 사용하는 사람이 42%나 됩니다. 이렇게 보급률과 사용시간이 늘어나면서 이전에는 없던 냉방병과 에어컨 관련 호흡기 질환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 2명 중 1명, 50%가 냉방병의 경험이 있다고 하고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는 벌써 저번 주부터 냉방병 환자들이 내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냉방병의 증상은 감기와 비슷한데요. 여성의 경우 생리체계 불순을 가져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 세인트병원 이비인후과 박규나 원장에게 듣겠습니다. 일단은 냉방병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냉방병은 실내외 안이랑 바깥의 온도차가 5에서 8도 이상 되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말초혈관이 수축을 하면서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계속 덥고 춥고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게 자율신경계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 기능 변화로 또 이상 증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증상들은 두통이나 어지럽고 졸린 증상, 소화불량이나 복통, 설사 같은 거, 근육통이나 여자들의 경우에는 생리불순도 있을 수가 있고요. 피로감이나 가슴 두근거림 이런 증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호흡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차고 건조한 공기가 점막 내에 분비물을 증발시키기 때문에 호흡기계 장벽이 파괴가 되고 감염에 좀 취약하게 돼서 상기도 감염, 폐렴 같은 게 많아질 수가 있고요. 이런 걸 일으키는 세균들에 더 약할 수가 있어요. 네, 이 에어컨으로 인한 냉방병도 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요즘 가장 또 두려워하는 것이 이 다중이용시설에서 에어컨을 통해서 코로나19에 전염되었다. 이런 또 보도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도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실제로 중국 광저우에서는 거리 두기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의 강한 기류에 의해서 바이러스를 포함한 에어로졸이 퍼져서 감염이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지난 5월 달에는 유흥업소들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강동구 집단 감염도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틀고 환기를 시키지 않은 것이 감염의 원인 중에 하나로 꼽혔었습니다. 일반 가정집에서도 에어컨을 틀게 되면 에너지 효율을 생각해 창문을 꼭 닫아 밀폐된 공간이 되면서 감염에 취약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에어컨은 차고 건조한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호흡기 내부의 점막이 약해지게 되는데요. 오랜 시간 에어컨 바람을 맞게 되면 외부의 바이러스에 약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차갑고 습도가 높은 에어컨의 특성상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세균들이 에어컨 내부와 필터에 증식하게 되는데요. 이런 세균들이 정말 당연히 몸에 좋을 리는 없겠죠. 또 그런 호흡기 질환이 걸렸을 경우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이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을 경우에 건강한 사람보다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환기와 에어컨 필터를 청소해 주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에어컨 필터 관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삼성전자 원주물류센터 김범수 CS 마스터에게 듣겠습니다. 요번 주에 계속 갑자기 더위가 34도 이렇게 꾸준히 가다 보니까 일량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만약에 필터를 분리해서 바깥쪽에서 공기하고 먼지하고 흡입이 되면 이게 한 9월 초쯤이나 8월 말 정도 에어컨 안 틀 때 화장실 가서 샤워기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면 부드럽게 먼지가 나가는데 밖에서 안쪽으로다가 샤워기를 뿌리면 안쪽도 안 빠지고 바깥쪽도 안 빠지고 항상 청소할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샤워기로 청소를 하면 돼요. 그렇죠. 여름 시작하기 전에도 만약에 이상이 있는 점인지 한번 확인하고 있으면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에어컨을 가동하면 좋죠.
네, 에어컨 뭐 기본적인 필터 뭐 각 가정에서 가능하다는 것인데 사실 웬만한 분들은 몇 년 동안 이 필터 한 번도 열어보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점은 정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전반적으로 어떤 에어컨 사용 중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윤아 원장은 제일 먼저 에어컨의 온도도 낮추고 바람의 세기도 낮춰야 하고 또 실외와 온도차를 5도 이내로 습도는 40%에서 70%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에어컨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2시간에 한 번씩 환기를 시켜야 한다고 하고요. 면역 관리를 위해서 규칙적인 식습관과 생활 관리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되어서는 요즘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완화된 거리두기로 인해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시원한 곳으로 들어와서 마스크를 벗으며 시원한 바람을 만끽하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필수 개인 방역 수칙인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한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KBS 원주 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8시 52분입니다. 자, 원주 문망농협이 주최하고 또 원주시가 후원하는 9번째 옥수수 및 원주 쌀 토토미 축제가 올해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문망농협의 한창진 조합장 연결하겠습니다. 조합장님. 예, 안녕하세요. 한창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원주 쌀 또 옥수수 이 축제 이번 17일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일정이 언제까지 이어진 겁니까? 네, 본행사는 이제 그 17일, 18일 하고 있고요. 네. 네, 옥수수 택배는 7월 3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예,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작황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뭐 간간히 비가 와서요. 아주 작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옥수수 맛있습니까 올해? 예, 상당히 맛있습니다. 아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예, 23일까지죠. 옥수수 축제 네. 전용 홈페이지에서 뭐 네. 직구매는 물론이고 뭐 여러 다양한 이벤트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프로그램도 어떤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먼저 일정을 소개해드리면요. 우리 7월 17일, 18일 날 이제 문막 다리 및 체육공원에서 드라이브스 판매 행사와 이제 재능 기부 콘서트를 진행을 하고 또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요. 지금 이 기간에 좀 네. 할인된 금액 폭이 어느 정도입니까? 7월 30일까지 우리 문막농협에서 생산한 이제 토토미에 대해서 네.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토토미 추천과 이제 일반미에 대해서 할인 판매를 하는데 토토미 쌀 20kg짜리는 2,000원, 10kg짜리는 이제 1,000원을 해서 특별 할인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저희 우리 문막농협 하나로마트하고 영농제재 백화점에서는 또 거기도 또 같이 대폭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문막농협 쌀과 옥수수 축제를 맞이해서 이제 고객 여러분들께 다양한 할인 특판 행사를 실시하고 네. 우리 조합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또 고객 여러분께도 많은 참여와 이용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이번 17일, 18일 이 주말 휴일이군요. 네. 드라이브스루를 이제 판매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난해도 역시 이제 드라이브스루를 이제 판매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지난해 반응은 어땠습니까? 지난해 드라이브스루로 이제 쌀과 옥수수를 판매를 했는데요. 아주 행사장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네. 방문 차량이 이틀 동안에 3,500대가 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옥수수하고 쌀을 5,300만 원어치를 이제 팔았고요. 네. 또 코로나19로 해서 이제 지난해 전국 최초로 톨게이트 방식으로 드라이브스를 진행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행사장을 찾아주시고 청원해 주셔가지고 올해도 어려운 농산물을 많이
판매하는데 동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정확하게 그 진행 장소가 어디죠? 문막에서 문막 공단 쪽으로 가는 문막 강변에 다리가 있습니다. 네. 예, 그 구다리 그 밑에, 그러니까 지난해 옥수수 축제를 했던 장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막 체육공원 이제 네이버에 치면 예. 예, 문막 체육공원을 치면은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막체육공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네. 예. 자, 뭐 옥수수와 토토미 외에도 또 농산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농산물 판매 직거래 장터도 운영한다고 이제 합니다만은 이 내용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그 옥수수하고 토토미뿐만 아니고 저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 직거래 장터도 운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17일, 18일 양일간 드라이브스 판매 행사장에 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우리 조합원들이 직접 그 농사지은 뭐 사과, 방울토마토, 감자, 네. 마늘 뭐 이런 농산물을 양파즙 등등 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말씀 잘 짤물 들었고요. 옥수수하고요. 예, 하겠습니다. 정리하겠고요. 내년에 정말 드라이브스루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또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음악농업의 한창진 조합장이었습니다.